코아, 예, 반갑습니다. 닥터 코알라TV 최원장입니다. 접종 환자가 200명씩 오는데 힘들어서 텐션이 조금 떨어지는 것 같은데 여러분 앞에 서니까 힘이 다시 납니다. 원장님 오늘 어떠셨어요? 저는 오늘 평상시하고 비슷했어요. 오전에 큰 수술 무사히 잘 마치고 환자도 무사히 퇴원하시고 아주 기분 좋게 촬영 시작합니다. 최 과장님은 수술이 많으셨나요? 네, 많았습니다. 무급도 있고 힘들었습니다. 자, 리뷰로 같이 마무리를 한번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같이 보시죠. 저기 수술은 교수님이 직접 하시죠? 아, 네. 당연히 수술은 제가 직접 합니다. 이 병원에 저 말고 소아수술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서요. 아, 네. 슬픈 얘기다. 그 분위기. 수술은 몇 시에 하나요? 수술 시간을 아직 못 들었어요. 아, 수술 시간은 전날에나 알 수 있어요. 형님, 저 주세요. 죄송합니다, 교수님. 담관도 생전 처음 듣는데 내 장까지 건드리는 수술이라고 하니까 너무 걱정이 돼서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자, 1번, 2번은 대답해 드렸고, 3번. 뭐 되게 젠틀하신 보호자신데요. 궁금한 게 많으실 수 있죠? 수술이니까. 그리고 또 본인 수술도 그렇죠. 아니고 질문들이 많은 건 이해하는데 이게 저희처럼 100명 넘게 외래를 보는 과 입장에서는 너무 많은 질문을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뭐 온 가족의 궁금한 거를 하시는 분도 있고 그런 것만 아니면 저희가 답해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적절하게 질문을 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미안해 하시는데 리스트 적어 오시는 거 저는 좋은 것 같은데요. 까먹고 얘기 그죠. 못할 수도 있고 하니까. 제가 수술을 하는 과니까 저런 분들을 저는 여러 번 만나봤었어요. 근데 차라리 적어서 오시는 분들이 저는 편해요. 어떤 부분이 궁금한지 그걸 제가 빨리 파악할 수 있고 그 관련된 설명들을 좀 상세하게 드릴 수가 있어서 좀 이제 간혹 보호자분들 중에서 진료를 다 보고 나서 나왔는데 이거 까먹었다 이래가지고 다시 문을 열고 들어오시든지 이렇게 하면 이제 다음 환자 진료 보는데 시간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적어서 오시는 거는 괜찮다고 봐요. 저도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예. 이제 다들 적어 오시는 거 아니에요? 저희 병원은 적어 오셔도 됩니다. 예, 너무 많이만 알고 적당히. 잠잠잠한 밤이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있다면 뭐 족보에도 나와 있는 아주 전통적인 징크스 그 정도? 그게 뭔데요? 아래 연자가 돈 주고 산 과자나 음식 그거 하나라도 먹으면 그날 당직에 환자가 하늘에서 환자가 수 내리잖아. 회장님. 병원마다 그런 게 있는데 제일 일반적인 거는 환자가 없다는 거, 조용하다는 거 그런 거는 얘기를 나를 하면 절대 입 밖에 내면 안 예, 되죠. 진짜 신기하게 응급실 당직 이럴 때 간호사들이랑 얘기하다가 오늘 너무 조용한 거 아니야? 하면 인상들 꾸겨지면서 표정들이 완전 바뀌는 거예요. 그다음부터 막 앰뷸런스가 몰려오는데 저도 좀 믿기 시작했어요. 근데 저것도 있잖아요. 절대 아랫연차는 지갑을 꺼내지 못하게 하잖아요. 아 그래요? 저는 그런 거 신경 안 진짜? 쓰는데 항상 사줬지. 병원들이 좀 공통적으로 그런 게 다 있네요. 네, 맞아요. 각자 이제 다른 병원에서 수련을 했는데 다 비슷한 것 같습니다. 저 족보에도 나온다잖아요. 그런 것도 있잖아요. 평생 볼 환자 숫자 정해져 있다 하면서 맞아요. 그죠? 그래서 전공의 때 당직을 서고 있으면 이상하게 환자가 많이 몰려오는 사람이 특정하게 몇 명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너는 개업하면 망한다고. 그래서 지금 다 와서 이미 이 나갔어. 얘기가 보통 연결이 돼요. 너무 조용해. 환자 많이 와. 나는 왜 환자가 많지? 그러면 개업하시면 안 되겠는데요? 이게 한 세트의 스토리예요. 네, 오늘 콜을 좀 받으시겠네. 큰일 났어요. 저 아래가 찢어졌네. 저기 혈관이 나간 것 같다. 피 많이 나갔나 보다. 지금 환자 BP 더 떨어졌어. 옥시토신 들어가고 있죠. 마토리 터졌는 거네. 이분 조선이라고 했지. 여기 한 번 더 수초해보자. 한 번만 더 잡아보고 안 되면 빼자. 네. 수초는 혈관을 동맥을 한번 묶어보겠다는 얘기예요. 아까 아이스크림을 먹고 응급을 받았네요. 정리를 하면 이제 급속 분만을 했어요. 탄도가 천천히 열리면서 애기 머리가 내려와야 되는데 급속 분만 빨리 되면 자궁 아래쪽이 찢어졌다 표현을 하는데 찢어질 때 이제 밑에 있는 혈관이 같이 나가게 되죠. 그러면은 출혈이 많은 양이 나오게 되고 그래서 좀 위험한 상황에서 대학병원으로 이송을 되신 것 같아요. 지혈이 잘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환자가 바이탈이 흔들리니까 저 때는 수처를 해서 혈관을 잡으면은 다행히 자궁을 살릴 수가 있는 거고 이 산모 초산인가요? 왜냐면은 자궁이라는 게 없어지면 아기를 못 갖게 되기 때문에 되게
슬픈 일이죠. 아주 큰 일이라서. 근데 급하면은 사람이 죽을 수도 있으니까 아예 자궁을 절제를 하고 혈관을 잡아버린다는 거죠. 저거는 완전 초응급 상황이기 때문에 여전히 판단도 빠르게 해야 되고 이 적출술을 할지 지혈을 해보려고 그 시도를 할지 혈관센터 같은 데서 막을 수도 있고 혈관을 이제 뭐 그런 시술들도 있고 하기는 한데 그걸로 될지 안 될지를 빠른 시간 안에 결정을 해야 되는 총각을 다투는. 그렇죠. 예. 왜냐하면 안 그래도 분만은 그렇죠. 출혈량이 굉장히 많은데 아까 헤모글로빈이 5점대 5점이면 절반 이상 피가 빠져나간 거고 그렇게 되면 되게 건강하고 젊은 사람이 갑자기 출혈로 안 좋은 상황까지 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수혈을 해준다고 해가지고 그게 따라가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서전이 판단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로컬 병원에서 대학병원으로 보내야 하는지를 판단을 빠르게 해야지. 생명을 살리려면 자궁을 적출하는 게 제일 안전한 상황이었는데 그래도 첫째라는 얘기를 나누고 살리려고 노력을 하신 것 같아요. 수술할 때 대원칙이 몇 가지가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게 환자의 생명을 구하는 거거든요. 환자의 생명을 구할 수 있으면 큰 장기들의 기능을 갖다가 보존을 하고 큰 장기 기능들을 보존할 수 있으면 이제 작은 장기 우선순위가 있어요. 좋은 결과 나와서 해피합니다. 수두증? 네. 수두증이 의심되는데 머리에 물이 차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CT상으로 수두증이 의심되는데 입원을 해서 자세한 검사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치매는 아니고. 우셔. 네? 치매 아니야 엄마. 지금 봐선 수두증 같아. 뭐 수두증도 일종의 치매 증상을 유발하긴 하지만 그래도 수두증으로 인한 치매 증상은 다행히 치료가 가능합니다. 해피하네요. 저는 수두증 자체도 굉장히 큰 일인데 그렇죠. 그쵸. 치매가 네. 제일 걱정이죠. 살아오는 삶이 다 날아가는 거고 지연시킬 수는 있지만 치료가 안 되잖아요. 눈물 흘리시는 거 보니까 되게 걱정 많이 하신 것 같아요. 네. 수두증도 다행은 아닙니다. 네, 아이러니한 상황이. 건강에 대한 불안감이 있다? 이러면 병원 가서 빨리 그걸 진단을 받고 치료 방법이라든지 확인을 빨리 하면 될 것 같은데 병원 방문을 꺼리시는 경우가 그렇죠. 좀 많아요. 내시경을 2년마다 있는데 왜 안 하셨어요 하면은 겁이 나서 안 하셨대.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멘트가 있어요. 겁나시면 내시경을 해보셔야죠. 뭔가 있으면 빨리 발견해서 치료해야 될 건데. 또 모르는 게 겁나는 거거든요. 또 빨리 확인하면 치료가 의외로 간단할 수도 있어요. 병을 또 의술이 많이 발달해서 빨리 발견을 하면 거의 다 살립니다.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어쨌든 치료가 좀 되실 것 같아서 다행입니다. 수술이 가능한가요? 네, 수술은 할 수 있습니다. 이 나이에 수술을 무슨. 선생님, 저 수술 안 합니다. 무슨 소리야, 엄마? 수술할 수 있다는데 무조건 해야지. 오빠, 지금 뭘 고민하고 있는 거야? 엄마 수술할 거야. 만약에 수술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오빠! 네, 큰 수술이 있으면 가족끼리 의견이 조금 갈리고 좀 그런 게 있어요. 보호자가 결정할 문제가 아니죠. 환자의 개인의 권리고 본인이 결정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요즘은 옛날 스타일로 보호자들이 우리 어머니한테는 연세 있으시니까 진단을 얘기해 주지 마세요. 저는 그런 거 안 됩니다. 본인한테 정확한 결과를 알려드릴 의무가 있습니다. 오히려 환자가 원하지 않으면 보호자분한테 비밀을 할 수 있어도 그 거꾸로는 안 되거든요. 근데 옛날에는 그런 시절이 있었고 근데 저기에서 문제는 뭐 이후에 복도에서 비용 문제 때문에 다투고 하는 거 보면 한국 의학 드라마에서 비용 문제로 얘기하는 거는 저는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게 암 진단이 되면 중증 등록이란 게 있어요. 90에서 95% 이상은 나라에서 비용을 대주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비용이 문제가 돼서 암 수술 안 하거나 하는 경우는 솔직히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부모님이 결정해야 될 문제인 것 같고 누군가의 생명을 그 자녀들이 결정을 한다? 저는 반대. 저도 뭐 전적으로 동의하는 편이고요. 네. 근데 환자마다 개인 사정이 있고 간혹가다 그런 경우가 있어요. 환자는 강하게 치료를 거부를 하시고 그러는데 이제 그죠. 보호자한테 이제 환자를 설득하시도록 그렇게 설명을 드리는 경우는 있어요. 이제 옛날 생각하고 80이 무슨 수술이야 뭐 이런 얘기들 하시거든요. 80대 중반도 내시경 하시고 다 하세요. 연세 80 다 되셔가지고 마취를 하고 머리를 열고 하는 게 부담스럽지 않겠냐 하는데 요새 마취약 많이 좋아졌습니다. 환자분의 상태라던가 아니면 다른 질환이라던가 그거에 따라서 마취의 리스크는 좀 달라지긴 하겠지만
마취 자체만으로 안 좋게 영향을 주고 마취가 위험해가지고 수술을 못하는 상황은 사실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맞습니다. 어쨌든 수명이 지금 몇십 년이 더 늘었기 때문에 요새는 90세, 네. 100세도 수술 다 하세요. 아 맞습니다. 나이보다는 그분의 개인 컨디션이나 맞아요. 건강 상태가 주요 관심사이기 때문에 의사들이 수술을 하자는 거는 되게 기쁜 일이에요. 어쨌든 개인의 의견이 제일 중요합니다. 네 교수님 고생하셨습니다. 너 지금 어디야? ICU 환자가 갑자기 출혈이 생겨서 수술하고 나오는 중이요. 엄마 잘 받고 가셨죠? 별거 없죠? 너 어머님한테 이상한 거 못 느꼈었어? 싸한데. 외래 오셨는데 레스팅 트레머랑 브라디카이네시아가 살짝 있으셔서 파킨슨 의심하에 파킨슨 패시티까지 찍으셨는데 맞는 것 같아. 실부 전문으로 보는 따님인데 보니까 바로 알겠던데 딱 그 말이 비수처럼 완전 딱 꽂히죠. 오랜 시간 그렇죠. 엄마를 안 본 어. 거잖아요. 맨날 통화만 하고 병원 일 물으면 아 괜찮아 나 알아서 해 이렇게 했는데 중요한 이준상 병원장님이라고 항상 얘기를 하셨어요. 의사 집안은 무의촌이다. 네. 의사가 있으니까는 관리를 해줄 거라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병원도 잘 안 가고 가족들한테 관심도 별로 없고 해서 아마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실제로 좀 그런 것 같아요. 맞아요. 집에 의사 있으니까 병원 가서 검사할 것도 간단히 전화로 물어보고 병원 가서 정식 진료 잘 안 보시고 바쁘고 그렇죠. 집에 잘 안 들어가거나 가더라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엄마 아, 또 괜찮아, 뭐 괜찮아. 또 그런 괜히 그런다 뭐 이런 식으로 의사들이 보통 자기 가족들은 진료 보기 힘들다고 하거든요. 병을 이렇게 보는 게 아니고 사람을 이제 보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냉정한 판단을 하기가 힘들어요. 오히려 지인이거나 가족일수록 비용이나 이런 거 드는 거 걱정해가지고 검사를 생략한다든지 이런 일이 없이 오히려 더 철저하게 검사를 해줘야 전에 얘기했던 막을 수 VIP 있을 것 같아요. 신드롬인데 맞아요. 어쨌든 최동화 교수는 좀 충격이 크겠습니다. 본인이 전공하던 뇌 쪽에 파킨슨 불치병이죠. 그래서 어떻게 진행될지를 알기 때문에 죄책감, 너는 보고 바로 자책을 몰라요. 하게 되죠. 자책감. 오늘 잠 못 자겠는데요. 당분간 좀 우울 모드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남일 같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저희도 잘 챙겨야 되겠습니다. 맞아요. 네. 어머니 병원 오세요.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드디어 왔습니다. 아유 우리 선생님 오셨네. 눈이 막 커지셔. 안녕하십니까. 식사를 거의 안 하셨네요. 먹고 있는 중입니다. 다 먹은 거 아니에요? 선생님, 내일 수술 아침 일찍인데 그래도 꼭 들어오시는 거죠? 그럼요. 저희 아침 수술 항상 일찍 있어요. 저 꼭 들어가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내일까지인데 저는 안 갔을 것 같은데. 근데 저게 지금 랍보라고 하죠. 환자와의 그런 관계가 좋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마음이 많이 가는 것 같아요. 더 가고 더 그럴 수 좀 있죠. 챙겨주고 싶고. 이름을 걸고 교수님이 이제 수술을 하시긴 하는데 환자의 수술 전후 관리라든지 아침 저녁 회진 보통 정식 회진 전에 한 바퀴 돌고 교수님이랑 돌고 하루에 한 최소 4번은 보거든요. 주치의가 자주 보니까 정도 쌓이고 그래서 교수님보다 전공의 주치의하고 훨씬 더 랍보가 쌓이는 경우가 좀 많이 있습니다. 아마 저 경우가 그런 것 같은데 또 네. 행운을 가져다 준다고 지금 믿고 있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수술 전에 얼굴을 보여줘서 환자가 힘을 내는 것 같습니다. 이제 의사로서 환자한테 저렇게 신뢰를 받고 믿음을 받는다는 게 굉장히 뿌듯하고 즐거운 일이거든요. 레지던트 때 교수님이 강조를 하셨어요. 자주 찾아가는 걸 싫어하는 환자는 없다. 시간이 나면 항상 환자한테 찾아가라고 그렇게 강조를 하셨어요. 저는 근데 사복 입고는 진짜 잘 안 가지는 것 같아요. 왠지 가운을 벗으면 벌거벗고 있는 느낌? 청바지나 좀 편한 옷을 입고 있으면 되게 잘못하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그쵸. 레전트 때 저희는 항상 넥타이 매고 뭐 정장바지 입고 구두 신고 막 다녀가지고 흐트러진 모습을 환자 앞에서 잘 안 보였던 것 같아요. 좀 편하게 입고 다니죠. 그죠? 마취과는 좀 네. 학회장 갔을 때 깜짝 놀랐잖아요. 전부 다 청바지 입고 다니시고 네, 과마다 좀 특징이 있는 것 같아요. 장기호 선생님도 전공의가 아니라 교수님, 교수님이시잖아요. 교수님이시네. 네. 그래서 저렇게 편한 복장으로도 아 맞네. 선생님 어떤 실수하셨어요? 중현 선생님 위경련으로 쓰러지신 거예요. 음. 그거 전공이 단톡방에 올려야 되는데 OBGR 전체 톡방에 올렸어요. 교수님들 다 들어와 있는. 죄송합니다.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그래서? 교수님 오셨어요? 아니요. 몸조리 잘하라는 턱만 쭉쭉쭉 주말이잖아요. 딱 한 분 오셨습니다. 누구? 양석형 교수님이요.
이순 선생님 환각이 보이나? 환각이요. 저 헛게 보여요. 아, 좋네요.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나와가야 네. 드디어. 지금 고백 몇 번 했죠? 4번 한 했나? 번 남았다 한 번 그랬는데. 남았죠? 아플 때 찾아오는 게 그러니까 얼마나 감동적이었겠어요. 그러니까 눈물 내가 찔끔 좋아하는 흘려. 교수님이 오셨어. 사랑하는 교수님이. 그러니까. 저런 거에 굉장히 냉정하던 분이었거든요. 그냥 그렇죠. 눈도 하나 맞아요, 깜짝 안 맞아요, 하고. 맞아요. 마음이 한 반은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네, 여러분도 같이 응원해 주세요. 잘 될 것 같습니다. 익순이다. 두둥. 두둥. 못 봤나? 어떻게 못 봤지? 눈 감고 있었는데 어떻게 알았지? 익순이의 향기. 그러니까 느낌이 있다고 했나 봐요. 아니 근데 익순이도 지나가면서 이거 뭐지? 있을 거라 생각을 못했겠죠. 뿅. 처음 본 거잖아, 한국 와가지고. 그쵸. 있다는 거는 그 스피커폰 때문에 알았고. 그거 얼마 안 됐죠. 아, 저 커플은 다시 될 것 같아요, 저는. 두 사람 다 마음이 없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 조금 풀어 보려나 봐요. 음. 그분들이 이제 마지막에 등장을 했네요. 작가님 다시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순이가 이제 좀 몸이 안 좋은 것 때문에 그랬을 것 자기가 같아서 아파서. 이번 편에는 좀 연애가 좀 진전이 있네요 보니까. 자, 지금까지 슬기로운 의사생활 시즌2 8화를 리뷰를 했습니다. 벌써 8화라는 생각에 벌써부터 아쉽기는 한데 어서 빨리 9화 리뷰를 하고 싶습니다. 9화에서도 같이 해주세요. 맞다, 구독 꼭 눌러주세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코바.